혹시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은 그 지긋지긋한 속쓰림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? 약 먹을 땐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도 끊으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그 고통. 오늘 이 끝나지 않는 굴레의 원인을요,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정말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거예요. 시키는 대로 약도 잘 먹고 나름 조심하는데 대체 왜 이 고통을 끝나지 않는 걸까? 하고 말이죠. 혹시 우리가 문제의 원인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바로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치료가 어쩌면 속쓰림이라는 경고등만 냅다 뽑아버리는 행위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경고등이 꺼져서 안심하는 동안 우리 몸의 엔진, 즉 진짜 문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왔던 모든 걸 한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. 역류성 식도염의 진짜 원인, 그 놀라운 진실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속이 쓰리면 당연히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기능의학에서는 정반대로 봅니다.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은요,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약해서 생긴다는 거죠. 아니,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이 이상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요, 먼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문지기를 알아야 합니다. 바로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는 건데요. 식도랑 위 사이에 있는 근육문이에요. 이 문이 얼마나 튼튼하게 꽉 닫혀 있느냐가 역류를 막는 핵심인 거죠. 자, 이 과정이 바로 그 역설의 비밀을 보여줍니다.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. 자, 1단계. 위산이 약하니까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겠죠?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막 뿜어내요. 위산 좀 더 만들어내! 하고 소리치는 거죠. 그런데 2단계, 문제가 생깁니다. 안타깝게도 이 가스트린이 식도와 위 사이의 문, 바로 그 괄약근을 헐겁게 만들어버리는 부작용이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3단계, 결국 그 헐거워진 문틈으로 약한 위산이라도 새어나와서 아주 예민한 식도를 자극하고 타는 듯한 통증을 만드는 겁니다. 원래는 강한 위산이 나와야 그 압력으로 문이 꽉 잠기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그 열쇠가 약해지니까 문이 그냥 스르르 열려버리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위산 억제제, 그러니까 양성자 펌프 억제제, 줄여서 PPI 계열 약들은 어떨까요? 이 약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,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주,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정말 놀랍게도요, 이 약을 만든 제약사조차 설명서에 2주 이상은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? 많은 분들이 이걸 거의 영양제처럼 몇 달, 심지어 몇 년씩 장기간 드시고 계시죠? 이 명백한 경고가 왜 무시되고 있는 걸까요? 그 뒤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? 위산은요, 그냥 소화만 돕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칼슘 같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게 도와주고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나쁜 세균들을 죽이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에요. 그런데 위산 억제제를 오래 먹으면 이 모든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뼈는 약해지고 감염에는 취약해지고 심지어 다른 중요한 약들의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정말 잔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약 때문에 칼슘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. 그럼 그 칼슘 부족이 다시 위가 위산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. 결국 증상을 잡으려고 먹는 약이 병의 근본 원인인 위산 부족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셈이죠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자, 이제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. 좀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더 이상 증상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직접 수리하는 방법,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먼저 범인부터 잡아야겠죠.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저염식이 위산의 핵심 재료 공급을 막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. 위산의 주성분이 염산, 즉 HCl인데 이 염소 CL이 소금 NHL에서 오거든요. 또 소화시키기 힘든 가공식품들, 그리고 관략근 자체를 그냥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커피와 담배도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. 자,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. 무조건 위산을 억제하고 보는 게 아니라 위가 스스로 건강하고 강력한 위산을 뿜어낼 수 있도록 원래의 힘을 되찾아주는 것, 그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. 이 내용은요,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
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. 첫째, 정제염 말고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을 적절히 드셔서 위산의 재료를 공급해 주시고요. 둘째, 가공식품을 멀리해서 위를 좀 쉬게 해주세요. 셋째, 관략근을 직접 공격하는 커피와 담배는 끊고 마지막으로 식사 15분 전쯤 레몬을 살짝 넣은 물 한 잔으로 위가 소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겁니다.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 하나에 대한 걸 넘어서요.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바로 환자혁명의 시작이죠. 이건 조한경 박사의 저서 환자혁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. 원래 닥터라는 말의 어원은 가르치는 사람, 즉 스승이었대요. 환자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어야 했는데 어느새 증상에 맞춰 약만 처방하는 기술자의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. 진짜 원인인 생활 습관이나 음식 같은 건 외면받기 쉽고요. 바로 이겁니다. 속쓰림은요,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에요.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. 시끄럽다고 그냥 꺼버릴 경고등이 아니라 주인님, 왜 이 신호가 켜졌는지 근본 원인을 좀 들여다봐 주세요 하는 간절한 요청인 셈이죠.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전지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 내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. 이것이 바로 환자혁명의 핵심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그 혁명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이 내용이 끝난 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경고등만 끄는 선택을 할 것인가? 아니면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내 몸의 엔진을 수리해서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것인가?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.